톡톡톡 진행의 김금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어요? 오늘도 신선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월드미션 대학교 최윤정 교수님 다시 오셨는데요.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잘 지내고 또 이제 방송 기대하면서 네. 또 어떤 좀 재미난 또 주제들을 다룰까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죠. 네, 맞아요. 교수님뿐만 아니고요. 저는 한 주 동안 SNS를 통해서 또 타주 또 한국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요. 이 프로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대에 부응해서 정말 잘해야 될 텐데 라는 또 생각과 각오를 가지면서요. 오늘 우리가 또 특별한 또 게스트를 모셨어요. 그리고 또 오늘 나누게 될 주제도 있는데 오늘 어떤 주제로 나누게 되죠? 네, 오늘은 그 청소년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래도 그 사춘기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은 질풍노도의 시기 아이들인데 그렇죠. 특별히 이민 가정에서 이민 와서 그 또 문화가 달라지거나 아니면은 가정 안에서 문화가 두 개인 상태에서 네. 겪는 그들의 갈등과 혹은 또 그들이 부모가 모르는 생각이 있다면 네. 그것이 어떤 것인지 네. 이렇게 나눠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오늘 좋은 시간 될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여러분의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우리가 귀한 사역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성함은 브라이언 홍 전도사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라이언 전도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전도사님 자기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죠. 네. 제 이름은 브라이언 홍이고요. 지금 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에서 3년간 중고등부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 전사님 1.5세시라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미국 언제 오셔서 본인이 이제 1.5세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유가 뭔지 그것이 언어인지 아니면 뭐 부모와 다른 좀 문화인지 그런 좀 간단한 백그라운드요?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8살 때 미국 나이로 8살 때 아버지 따라서 미국으로 오게 됐고요. 네. 아버지가 유학으로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8살부터 자라게 됐는데 이제 언어, 그러니까 한국말 발음은 괜찮은데 사실은 많이 단어들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좀 그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1.5세가 맞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제 자신을 아이덴티파이 할 때 좀 더 2세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1.5세, 2세 우리는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그렇게 자녀들을 부르는데 네. 1.5세하고 2세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생각하시기에. 자란 환경의 차이점도 있고요. 언어의 문제도 있고 이제 그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냐 그런 여러 가지 반영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세라서 다 2세인 것도 아니고 1.5세라서 다 1세에 더 가까운 것도 아니고. 저도 미국에 이제 유학을 왔는데 처음에 학교를 가니까 1세 마인드로 저는 한국 사람이 다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다정하게 프렌들리하게 다가갔는데 그렇게 유학생은 유학생들끼리 따로 놀고 1.5세는 1.5세들끼리 그들의 그룹을 가지고 있고 또 2세는 2세들끼리 철저하게 미국 문화 속에서 미국 사람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지내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그 1세와 1.5세 그다음에 이제 2세가 함께 같이 있으면서 그들 가운데 어떤 그런 차이나 어떤 문화로 인한 어떤 분리나 그런 것들은 없으니까 그냥 그 EM 속에서 다 어우러지나요? 중고등부에서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섞여가지고 잘 같이 노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청년부나 대학부나 영어부로 나눠져 있고 한국어로 나눠져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EM 청년부 대학부 그리고 또 KM 청년부 대학부 거기서 좀 더 각별하게 나눠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서 그 청소년들 아까 제가 이제 소개할 때 아이들이 사춘기고 질풍노도의 시기다 뭐 이런 용어를 썼는데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보시기에 그들이 고민하는 그런 특별한 문제들이 있나요? 제가 봤을 때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이제 부모들과의 소통의 문제가 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부모들은 일세 철저하게 일세니까 한국 언어와 한국 사고 방식, 한국 문화에 젖어 있고 네. 자녀들은 이세 환경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쵸. 그러면서 생기는 갭이 많을 텐데 가장 큰 갭이라면은 구체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예. 구체적으로 주시면. 네. 언어하고 문화의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는 이제 아이들은 이제 학교에서 또 친구들이랑 또 같은 그 남매들, 자매, 뭐라고 하죠? 형제들이랑 네. 같이 이제 영어를 쓰면서 자라는데 네. 이제 부모님들은 대부분이 이제 한국말밖에 못 쓰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영어밖에 못하는 아이들이랑 한국말밖에 못하는 그 부모들이랑 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보면은 그 어떤 가정에서는 너희들 그 부모님이랑 그 할머니 할아버지랑 소통하려면 너희 한국말 철저히 해야 돼 이렇게 해서 한국말만 집에서 그렇죠. 쓰게 하는 그런 가정도 있지만 어떤 가정 보니까 처음에 이제 이렇게 건너왔을 경우에는 네. 영어에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이렇게 영어를 많이 써라 이렇게 해서 그 영어만 쓰는 것을 집안에서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이 미국 문화에 금방 동화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소통의 길은 이제 이렇게 멀게 이렇게 결국 예. 부모가 만드는 거네요. 그거 듣고 보니까. 예.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님들이 미국에 빨리 적응하고자 영어만 써라 하는 게 결국은 부모들하고의 그 언어 소통이 멀어진다는 거.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저도 모르게요. 제 얘기지만 아들이 9학년 때 왔는데 너 영어 해야 되니까 영어공원 가서 예배 드릴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내가 한국어로도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이해하기 힘든데 어떻게 영어로 예배가 드려져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 먹고요. 미안하다. 한국어권 가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나마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잡아간 케이스인데 보통 부모들이 욕심이 교육 때문에 미국에 오잖아요. 미국에 와서 빨리 적응하길 원해서 그냥 영어만 다 쓰게 해서 결국은 부모들과의 소통이 점점점 멀어지는 게 있는데 어떤 대안책이 없을까요? 언어에 대한 대안책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8살 때 이민 왔으니까 거의 제 삶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산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가 훨씬 더 편해요. 근데 그러겠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한국말 하는 발음은 괜찮으니까 그래서 네. 어른들이나 부모님이랑 얘기할 때 제가 한국말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막상 제가 봤을 때는 이해하는 거나 표현력이 이제 70~8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원하는 만큼 소통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만큼 못 알아듣는 거죠. 그쵸. 전달이 안 되는 거고 네, 내 말이 전달이 안 되고 부모님도 뭔가 한국말을 하긴 하는데 알아듣지 못해서 그런 생기는 것들. 그렇죠? 네, 그래서 쉬운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 언어 외에 그 문화적인 그런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문화적인 차이는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취미. 아이들이 가진 취미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모르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학교나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다민족, 다문화권에서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 문화권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이해를 못한다 그러셨는데 어떤 거를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1.5세나 2세의 어떤 그런 그 다문화 안에서의 그런 문화가 특징이 뭐죠? 특징은 이제 보통 1세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1세 부모님들은 이제 한인 사회에서 그러니까 지냈을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여기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에는 한인 사회가 잘 발달돼 있으니까 네. 영어를 안 쓰고 굳이 미국 문화를 이해를 안 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맞아요.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학교에서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지면서 이제 다문화 그리고 다민족권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서로 소통을 해야 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이런 문제점들을 지니고 자라게 돼요. 네.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한국 부모님들은 경험이 없으시니까 이거 어떻게 다뤄야 되나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영어로 하면은 cultural 그 competence인데 그러니까 문화 경쟁력이 아이들은 필요한 그런 사회에서 네. 사는데 부모가 그런 뭐든. 것들을 터치해주고 좀 인커리지 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죠. 부모가 그러니까 멀티컬처럴한 그렇죠. 그런 컨텍스트에서 살지만 실은 한국인으로 철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단절이 있군요. 말하자면은. 네. 그래서 그 갭이 네.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언어가 뭐 굉장히 뭐 서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네. 청소년기에 그 자녀들하고 그렇죠. 부모하고 대화하는 거는 사실 어려워요. 힘들어요. 한국에서도 네. 힘들어하는 네. 문제인데 이제 이민 가정이기 때문에 사실 더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소통 문제 때문에 실제적으로 막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부모가 좀 이렇게 좀 소통이 잘 돼서 이런 것들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해서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기 부모님들을 롤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따라가기 원하잖아요. 원하다기보다는 따라가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 미국 이민사회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이제 롤 모델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맞아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네. 이제 한인 부모님들은 자기가 밟아왔던 길이 있고 그리고 1세 사회 안에서 그 길을 계속 터 나아가기 때문에 2세가 걸어가는 길이랑 전혀 다른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세들은 이제 다문화권, 다민족권의 미국 사회를 들어가지만 이제 부모님들은 그 미국 사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미국 사회를 걸어 들어갈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롤 모델이 될 수 없다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부모들은 저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여기서 이민자로 살아오면서 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고 사회를 경험한 게 한인 사회 내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비전을 제시한다던가 어떤 롤모델을 제시할 만한 게 너무 극한적이고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 부모들이 좀 그런 롤모델을 좀 제시하고 언어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뭐 그런 롤 모델을 찾아볼 수 있나요? 뭐 또 찾아줘야 되는데. 네, 어렵죠. 어렵죠. 네, 어렵죠. 저희 교회도 롤 모델을 찾기가 어려운 게 이제 우선 Korean American, 그러니까 Korean American Second Generation, 그러니까 2세 롤 모델이 많이 없기 마련이에요. 왜냐면 다 1세 어른들이시고 1세 어른들이시고 그러니까 부모님들랑 마찬가지로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집사님이나 장로님을 보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 아니면 저 사람 참 멋있게 산다 이렇게 보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네. 전도사님은 1.5세로 그렇게 사셨지만 그래도 잘 걸어오셨어요, 이때까지. 어떤 나름대로 개인적인 롤 모델이 있으셨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자라오면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언제나 2세 마인드셋을 가진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 때는 1.5세 마인드셋에 가까웠고 그리고 그때는 뭐 한인 사회에 있는 어른들이 저의 롤 모델이었고 뭐 중고등부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나 근데 더 자라오면서 2세 마인드셋이 됐을 때는 더 이상 한인 사회에서 롤 모델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제 롤 모델이나 멘토들을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백인들 안에서 찾을 때도 있었고, 근데 지금 부모가 그 1.5세, 2세에 맞게 이렇게 지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고 문화를 모르니까 또 거기에 대한 소통도 언어 문제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주로 어떤 그 통로를 통하여서 그런 문제들을 상담하고 또 그런 고민들을 해결하고 그러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사님 경우는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친구들이 가장 중요했죠. 친구들. 그렇죠. 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나 뭐 어떤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친구들한테 많이 디펜던했고 또 학교나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게 됐고 근데 결국에는 부모님들한테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털어놓지 못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까 진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솔직히 이민가족 부모님들은 뼈 빠지게 일해서 학원 보내고 정말 좋은 대학 보내거든요. 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교육에 투자 많이 하는 건 사실이고 그 아이들이 그 대학을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학원도 보내주시고 하는 건 사실인데 근데 한인 부모님들이 그 미국에 있는 대학 문화나 그 뒤에 있는 거에서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들이 여기서 대학을 안 다니셨고 한국에서 다녔기 때문에 이 미국 문화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 가면은 다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 생각하시는데 미국 사회에서는 대학이 시작되는 거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대학을 가더라도 그 커리어가
뭐라고 하죠? 확정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그 후에 있을 그 진로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지금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일화를 네. 드릴 수 있는데 네. 그 제 친구가 미국 대기업에서 일하는데 약간 컨설팅 펌에서 일하고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회사에서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회사에 있는 네.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몇 년 있다가 그만둔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컨설팅 펌이나 대기업에서는 오랫동안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아시안 아메리칸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게 되나. 그래서 띵탱크를 설립해가지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봤더니 발견한 게 아시안 아메리칸들은 이제 그 컨설팅 펌이니까 이제 60시간, 70시간 일하게 되잖아요, 매주마다. 네. 근데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가꿀 수 있는 그런 스킬이 필요하다.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네. 거예요. 근데 띵탱크가 발견한 것은 이제 아시안 아메리칸들은 일밖에 못한다는 점. 그러니까 가족과 시간을 좀 더 보내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취미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만 하는 걸 배웠으니까 일밖에 할 줄 모르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정말 부모들은 그 해소 기제가 없는 거네요.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스트레스 해소 기제가. 그러니까 한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2세들이나 1.5세나 1세 부모님들 생각하는 게 어디 좋은 대학을 들어가서 좋은 직업을 얻으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그 직업을 가진 다음에 그 후에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후에, 이런 뭘 생각합니까? 네, 이런 가족들을 꾸미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겠다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꿈이 되는 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접근부터가 틀렸네. 한국 부모하고 미국 사람들이 그 접근부터가 틀리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 미국에 살면서 그 대나무 천장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아시안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그들이 치고 나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그 악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영어로는 뱀버스링이죠. 예.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좀 관련이 있죠? 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뱀버스링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면으로는 인종차별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사실 네. 미국 네. 그 입장에서 네. 그렇게 이게 당할 이제 수 있는 것이죠.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이제 회사에서나 사회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위로는 못 올라가는 그런 현실을 이제 표현해서 뱀부실링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인종차별의 문제들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사실 근데 그렇죠. 반대면으로는 이제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교육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아. 일면성적인 사람들이 이제 생기지 않나. 네. 그러니까 일하고 공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다른 면들을 생각했을 때, 인격을 생각했을 때 좀 더 탁월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네. 어느 정도 그 뱀부실링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깨트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쨌든 그들의 고민과 부딪히는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모의 관심과 대화 그런 것은 굉장히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근데 무조건 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네. 부모님들이 답을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스킬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경험이나 그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거지 답을 가르쳐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우리 부모들의 단점입니다. 무조건 답을 가르쳐 줘야 되고 답이 있어야 되는 주입식 교육. 그렇죠? 네. 그거부터가 잘못인 네. 것 같은데. 부모들은 일단 바쁘잖아요. 네. 그래서 바쁘고 이러니까는 알기는 알지만 교육에 네. 그렇게 그만큼 신경 쓸 시간이 부족하고 그런데 아이들이 훌륭하게 이렇게 컸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맞아요. 교회가 그 일을 그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기독교 교육의 전반적인 그 사명들을 좀 잘 감당해서 자녀들을 잘 키웠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그 사이에 좀 갈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좀 더 이제 영어를 더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적인 것도 더 배우고 네.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꿈이나 이상에 관한 것도 다 배우고 그러니까 맞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근데 사실 교회에서 있는 시간은 작거든요. 네, 그렇죠. 예, 굉장히 일주일에 한 번, 그렇죠. 한 번, 두 번. 네. 그죠. 또 공부해야 되니까 또 못 네. 나가요 또. 그렇죠. 그러다 부모들이 보면은 또 안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네, 또 공부해야 네,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교회 입장에서 지금 사역자 입장에서 그 부모님들에게 바라는 것들 어떤 식으로 정말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지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뭐 교회가 할 일이 있죠 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이런 것들은 좀 공감해주고 인커리지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요. 네, 아이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들여보시면은 자연스럽게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관심이네요, 결국에는 그쵸? 관심이고 네. 소통이고 아이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런 거를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부모들이 그냥 좋은 환경, 맛있는 거 주고 좋은 환경 주고 뭐 공부 열심히 가르쳐주면 그게 다가 아닌 거. 진짜 그들이 갖고 있는 관심이 뭐고 그 애들이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먼저 정말 들어주는 거, 알아주는 게 먼저네요. 그렇죠? 네, 꿈을 꿀 수 있게, 꿈을 수 있게. 예. 네, 꿈을 꿀 수 있게 그거를 도와주는 거죠. 꿈을 네. 꿀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닌 꿈을 예. 꿀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맞아요. 근데 부모들이 한 게 꼭 제시해 주려고 그래요. 근데 제시하려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네. 예, 그러면 근데-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쉬워지네요. 예, 그게 예.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당연히 네. 그러니까 교육은 중요한 거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당연히 그 꿈을 꿀 수 있게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가치관의 얘기를 이제 부모님과 같이 풀어나가면서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겠다 이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그럼 또 언어 문제가 또 그렇죠. 이게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런데 꼭 우리가 언어 문제라고 또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부모를 읽어요. 그렇죠? 부모가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도 알고 아이들이 더 빨라요, 솔직히. 근데 부모들이 아이들을 읽어주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아이들한테 다가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중고등부하면서 학부모님들과 같이 일하잖아요. 근데 네. 학부모님들이랑 일할 때 보면은 언어의 문제가 있고 소통의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네. 문화적 차이랑 언어적 차이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학부모님들 중에서 제가 가장 감사하게 여기는 학부모님들은 그래도 노력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모든 것을 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래도 이렇게 노력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옆에 계속 격려해 주시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부모님들은 또 자기 아이들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데도 네. 엄청 노력하시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시고 예.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 전데요. 제가 이민 와서 정말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 자랑이 아니라 그런 부모들이 꽤 많아요. 아닌 부모도 많지만 아이들이 요역에서 아이들 문화권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PTA, 학부모 모임, 거기서 교사들과 계속 소통하고 연결하고 밥해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일어나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뭐 다른 생각 가지려고 하다가도 가질 수 없죠. 왜 교사들하고 너무 친하면 이것을 다 보고 뭐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일단은 아이들 문화권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가장 큰 일이 아닌가. 나는 잘 몰라, 이해 못해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해해 주길 바래가 아니라 정말 내가 먼저 어른이고 별로 살아본 경험은 없지만 미국 사회에 그래도 노력하는 부모가 너무 귀하다, 고맙다 이런 말들이 용기가 생기고요. 우리 학부모님들도 많이 그렇게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돼가는 것 같은데 끝으로 우리 브라이언 홍 전도사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이거는 좀 알아줬으면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아니면 이런 걸 좀 알고 있으면 아이들하고 접근하고 대화하고 아니면 그 다음 서포트해주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게 있을까요? 마지막 그냥 마무리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인 것 같아요. 시간 투자. 결국에는 시간을 많이 보내면 어쩔 수 없이 얘기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소통하게 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없다는 게 그 이민 사회의 한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교회 일을 좀 희생하더라도 네.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가 와서 아이들 때문에 고생하니까 네.
이제 아이들이 부모를 이해해서 너희들이 그 부모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라. 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죠? 뭐 끊임없이 네. 자녀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의 기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화살표가 그러니까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네. 이해 바라기보다는 이해 해주는 그런 입장에서 계속 나아가면은 관계가 굉장히 많이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 성경 말씀에 그 말씀 생각나요. 먼저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해주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해주고 우리 아이들을 맹목적으로 그냥 이해한다, 사랑한다가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해주고 그들의 관심사를 나도 관심 가져주는 그것이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브라이언 홍 전도사님 모시고 우리 월드미션 우리 최 교수님 모시고 사춘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또 관심사가 부모들하고 다른 점들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도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이 세들이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하고 우리 부모들이 가지는 관심사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완전히는 아니지만 많이 다르네요. 우리 대학 입학을 보내는 거를 최 목적으로 삼고 아이들은 그냥 부모 따라서 대학을 가지만 그 다음에서는 어떤 방향 제시나 어떤 롤모델에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점점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 거기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그런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포트하고 응원해주는 그런 조언자 같은 역할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우리가 다음 시간 기대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 미민 사회에 적응하면서 정말 사회에 미치는 그러니까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어차피 우리는 이민자로 살아가는데 그냥 한국 사회에 국한되지 않고 이 이민 생활에 이민 사회에 정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같이 또 크리스천 정체성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는 어떤 얘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다음 주 이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